안녕하십니까.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닥터 뾰로로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우리가 스포츠 손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무릎의 손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대퇴골 바깥쪽에 있는 후면부에서 부착을 해서 경골의 인터콘딜라 에미넌스라고 탁 튀어나온 이 부위까지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로질러서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무릎의 인대입니다. 이 전방 십자인대가 다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들 중에 하나가 축구나 농구 또는 배구, 테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많은 이제 구기 운동 등에서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는 게 어떤 기전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무릎이 굴곡된 상태에서 전방으로 프레셔가 가해지면서 동시에 바깥쪽으로 로테이션, 경골이 외회전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에 안쪽에 있는 십자인대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수술하는 경우는 보통 나이가 젊고 활동성이 강하고 이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반우상 연골이나 복합적으로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단독으로 나이가 있는 비활동성 성인의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생겼을 때 급하게 바로 수술하는 경우보다는 빵빵한 무릎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무릎을 올리고 그다음 아이스팩을 쓰면서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되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절 가동 범위가 100% 회복됐을 때 보통 외상 후에 3에서 4주 후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방 십자인대의 수술 후에 재건술 수술 후에 어떻게 재활하는지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을 했을 때 언제 생착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고려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수술 후 4개월 정도 있다가 물론 환자의 상태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3, 4개월 후에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생착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좀 다이나믹한 운동을 하고 초기의 재활의 첫 번째 목표는 수술 후에 최대한 빠르게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초기에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수술 후에 염증 반응은 다 모든 환자들한테 있겠죠. 근데 그런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무릎의 다른 관절랑이나 윤활랑을 굳게 하여서 2차적으로 무릎을 굽혀주는 관절 가동 범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2차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입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수술한 무릎은 수술하지 않은 무릎에 비해서 재활 경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힘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에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대퇴,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근육의 근력 약화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스트렝스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펑셔널한 기능적인 운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3, 4개월 지나서는 그런 이제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달리고 그 다음에 달렸다가 스탑을 하는 악셀레이션과 디셀레이션 해서 이제 가속과 감속을 하는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감속을 하는 동작들을 했을 때 충분히 햄스트링 뒤에 무릎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들이 무릎의 안정성을 충분히 잡아줘야지만 감속이 가능하고, 초기에 감속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감속이 되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자체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 운동을 추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동작들은 무릎을 어느 정도 굽혀서 우리가 터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속을 하고 그 다음에 감속을 하고 이런 동작들을 함으로써 무릎의 안정성을 또는 밸런스를 그 다음에 위치 감각들을 회복하면서 재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재활 프로토콜이 있지만 그 중에서 2020년
무릎이 전방 십자인대 10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 벌크 수오프 교수님이 연구 발표했던 그 재활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각각의 기간에 따라서 재활을 한다기보다는 기간을 딱 칼같이 설정하기보다는 과정에 더 순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하였고, 실제로 환자들도 딱 그 기간에 목표하는 그 스테이지나 이런 그 펑셔널한 그런 기능의 회복이 모든 환자마다 다 칼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집중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운동에 대한 목표와 관절 운동의 범위 획득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근력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재활의 프로토콜을 한번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운동은 강도가 낮고 지면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양측 오프셋 비대칭 및 최대 이하 플라이오메트릭으로 구성됩니다. 1단계 시작 기준은 휴식 시 통증 10개 중 1개 이하, 일상생활 활동 시 통증 10개 중 2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한 무릎 확장 운동 범위와 120도 이상의 무릎 굽힘이 가능해야 합니다. 양측 스쿼트 시 20 미만의 비대칭성과 부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다리는 70이 넘는 등척성 무릎 편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단계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서브맥스 박스 점프. 스쿼트로 최대치 이하의 박스 위로 점프합니다. 상자를 이용할 시 착륙 충격력을 줄이면서 동심원 동력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착지 시엔 무릎과 엉덩이의 굽힘 각도가 약 90도 정도가 되도록 하며 몸통과 골반의 과도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좋은 무릎 정렬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런지 푸시백. 두 발을 함께 시작하고 런지를 수행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다음 앞쪽 발로 감속을 제어한 후 다시 시작 위치로 밀어냅니다. 이때 엉덩이와 무릎은 착지에 집중하면서 골반과 몸통 그리고 무릎의 정렬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스텝업 점프. 마지막으로 양측 오프셋 플라이오메트릭의 예시로는 같은 다리로 스텝업 점프를 하거나 교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릎을 통해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운동이 수행되는 표면이나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표면은 단단한 표면에 비해서 최대 지면 반발력을 줄이고 근육통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증, 부종 및 과도한 근육통의 증가로 인해 주어진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견딜 수 없는 경우 충격을 줄이기 위해 패딩 처리된 표면이나 다른 부드러운 표면이 있는 모래 위에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2단계 운동은 한측 감속 능력에 초점을 맞춘 중간 강도의 양측 및 측면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시속 8km로 10분간 좋은 운동성을 갖춘 러닝머신에서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양발 착지 운동과 한쪽 다리 스쿼트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 체중의 1.25배의 무게로 레그 프레스 단일 다리 반복을 8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지 않은 쪽에 80% 이상의 등속성 무릎 편 및 굽힘 근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어서 2단계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최대 스쿼트 점프. 박스로의 스쿼트 점프는 제자리에서 최대 높이까지 스쿼트 점프를 수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단계보다는 더 높은 높이에서 착지하여 더 큰 충격력을 받게 됩니다. 최대 멀리 뛰기. 최대 멀리 뛰기가 가능할 시엔 역방향으로 멀리 뛰기를 변경해 수행 가능합니다. 이때 앞으로 최대한 멀리 점프하되 다치지 않는 최적의 움직임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스텝앤랜드. 1단계에서 했던 런지 푸시백을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거나 최종적으로는 한쪽 다리를 옆으로 뒤져 착지하는 동작으로 진행합니다. 제어된 착지를 시연하면서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점프합니다. 이때 무릎과 엉덩이 굽힘 각도,
골반, 그리고 몸통과 무릎 정렬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스플릿 스쿼트 점프. 1단계에서 진행했던 스텝업 점프를 이번에는 같은 다리로 스플릿 스쿼트 점프로 진행하거나 교대로 진행합니다. 양측 드롭 점프. 마지막으로 3단계 진입 기준인 양측 점프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높이에서 시작하며 허용되는 높이인 약 30cm까지 천천히 높여서 진행하면 됩니다. 3단계는 전 단계보다 운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지면 반응 시간은 짧아집니다. 이 단계에서의 양측성 플라이오메트릭의 목표는 근력과 힘의 발달 속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측 플라이오메트릭은 한쪽 다리 힘과 움직임 제어 및 가속에 중점을 둡니다. 3단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좋은 양측 점프를 시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일 다리 착륙 제어 또한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중의 1.5배에 해당하는 레그 프레스를 한쪽 다리로만 8회 반복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3단계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턱 점프. 양측 스쿼트 점프를 턱 점프로 발전시켜 착지 강도를 더욱 높여 진행합니다. 턱 점프가 가능할 시엔 한 방향이 아닌 다른 평면에 착지하는 회전 점프 또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측면 스텝 점프백. 한쪽 다리로 점프 후 다른 쪽 다리로 착지하고 그 즉시 처음 움직였던 다리로 다시 점프해서 수행합니다. 스텝 앤 컷. 이 운동은 플라이오메트릭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스텝 컷을 결합한 운동입니다. 달려나갈 것 같이 앞으로 가서 착지한 다음 계획된 각도로 뛰어 움직입니다. 처음엔 30도, 그 다음엔 45도, 60도, 최종적으로는 90도까지 각도를 증가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 스쿼트 점프. 2단계에서 했던 스플릿 스쿼트 점프를 싱글 레그 스쿼트 점프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착지 충격을 줄이기 위해 더블 레그 착지 또는 싱글 레그 스쿼트로 시작합니다. 위 단계에 익숙해지면 바닥에 한 발로 착지하는 단계로 높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싱글 레그 드롭 점프. 2단계에서 했던 양측 드롭 점프는 싱글 레그 드롭 점프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한쪽 다리로 높은 표면에서 내려간 다음 즉시 다른 높은 표면으로 점프합니다. 이때 목표는 가능한 빨리 착지하고 점프하는 것입니다. 싱글 레그 홉. 3단계의 마지막 운동으로는 싱글 레그 홉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은 제자리에서 시작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방 또는 측면 쪽으로 이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빨리 점프하고 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운동은 반응성 움직임으로 발전하는데 스포츠별 훈련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매우 높은 강도의 양측 및 단측 플라이오메트릭으로 구성됩니다. 4단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손상되지 않은 쪽에 등속성 무릎 편 및 굽힘 근력이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중의 최소 1.5배에 해당하는 레그 프레스를 한쪽 다리로만 8회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착지 및 감속 훈련 시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양측 및 한쪽의 드롭 점프를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4단계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입니다. 웨이트 스쿼트 점프. 양측 스쿼트 점프는 무게를 추가한 스쿼트 점프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매드볼 측면 점프. 2단계와 3단계에서 시행했던 측면 점프는 공을 들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옆으로 점프할 시 공이 동요를 일으키며 측면 운동량을 높이고 반응 훈련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단일 다리 점프는 각 점프의 높이나 거리를 늘려서 진행합니다. 싱글 레그 드롭 점프. 3단계의 싱글 레그 드롭 점프를 처음 시작 높이만 높여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시작 높이를 높이게 되면 초기 낙하 시 충격력이 증가하며 점프할 때 필요한 힘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다리 측면 점프입니다. 높은 표면에서 낮은 표면으로 한쪽 다리로 내려와서 옆으로 착지한 뒤 최대한 빨리 뛰어 오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에 50회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200회까지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박스 점프를 10회씩 2세트 수행합니다. 같은 다리 스텝업 점프를 각각 5회씩 2세트 실시합니다. 그리고 런지 푸시백을 5회씩 2세트 실시합니다. 이렇게 할 시 이날의 발 접촉 횟수는 약 50피트로 누적이 됩니다. 이 발 접촉은 볼륨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매일, 매주, 매월 측정할 수 있으며 운동은 일주일에 이틀에서 4일 정도 진행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숫자들은 일반적인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적절한 시작 장소를 찾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구축하고 조정하며 통증, 부종, 근육통 등 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운동들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양측 스쿼트 점프 1단계인 박스 점프부터 최대 수직 점프, 턱 점프, 마지막으로 웨이트 스쿼트 점프까지 강도를 높여 진행합니다. 한측 다리 플라이오메트릭 동일한 다리로 1단계인 스텝업 점프로 시작하여 스플릿 스쿼트 점프, 단일 다리 박스 점프, 마지막으로 단일 다리 허들 점프로 강도를 높여서 진행합니다. 드롭 점프 포그리션 이 운동은 증가된 충격과 요구사항 등으로 2단계부터 시작 가능합니다. 최대 30cm의 높이의 양측 점프로 시작하여 싱글레그 점프, 다른 지면으로 이동하는 점프, 마지막으로 양쪽 표면의 높이를 높여 진행 가능합니다.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의 이 4단계는 안전하게 스포츠로 복귀하기 위한 ACL 재활 이후의 지침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과 함께 하체 강화, 달리기, 현장 스포츠 관련 훈련 및 동작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